지수를 보게 되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네. 기분이 좋을 수 없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조금을 다 9월 말부터 이제 다 끝내는 겁니다. 중국 거 못 들어옵니다 지금. 그런 상황 쪽에서 그러면 그걸 우리가 해야겠죠. ESS 캐파가 훨씬 더 커져가지고 전기차를 바라보던 그걸 좀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ESS 이쪽이 제일 중요하니까 다른 쪽보다도 이쪽으로 모아가는 게 좋겠다. 삼성전자 매출이 7조 수준이었죠. 네. 10조 영업이익이 넘어설 것이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반도체 업황을 판단할 때는 반도체를 만드는 웨이퍼 공급량을 따져봅니다. 삼성전자가 분기당 웨이퍼 사용량이 190만 장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사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디서 사야 되는지. 그러니까 막연하고 참 뭐 이제 실마리를 찾기 좀 어려운 그러니까, 섹터긴 한데 맞아요. 네. 저희가 네. 이번에 이제 한 3,400 들어오고 이제 새롭게 신고가가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도 지수를 보게 되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네. 기분이 좋을 수 없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네. 쪽. 그동안에 중간중간에 한 번씩 또 이거 많이 빠졌으니까 되나? 그런 얘기 많이 나왔었죠. 이번 적자가 좀 들어가는데 이제 됐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이제 계속 두드리면서 이거 맞아요? 똑똑똑 이거 맞아요? 아닌가구나. 이쯤 가서 똑똑똑 이거 맞아요? 이렇게 두드리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어디서 뭔가 실마리가 풀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지금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 공장 다 지어서 2년 뒤가 되게 되면 공장만 다 짓게 되면 분명히 다 우리 거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거기다가 중국은 못 들어와 딱 막아놓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될 걸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약간 배신 아닌 배신이 이제 들어온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보조금을 다 9월 말부터 이제 다 끝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생해야 됩니다. 자생하려면은 전기차는 그러면 이제 배터리 가격들이 그렇게 비싸게 되면은 뭐 지금 NCM 계열 쪽으로 그렇게 비싸다 그러면 이게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없다 보니까 LFP로 가겠다. 그렇죠. 이런 쪽들인데 LFP로 가게 되면 지금 싸고 좋고 지금 여러 가지 방법들로 블레이드 식으로 이게 딱딱 촘촘히 해가지고 훨씬 더 효율 좋게 하고 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통해서 이거를 이제 또 전기차 쪽도 이제 들어가서 단가를 낮춰드는 게 가장 큰 숙제인데 근데 중국은 벌써 기술력이 많이 앞서 있는데 중국 거 못 들어옵니다 지금. 그런 상황 쪽에서 그러면 그걸 우리가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LFP를 우리도 한다. 만들어주는 게 가장 큰 핵심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거를 아마 지금 ESS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ESS 쪽으로 이제 ESS도 지금 자꾸 화재가 발생하다 보니까 점점 안정적인 LFP로 그리고 또 가격이 낮은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것도 우리가 한다. 그러면 지금 방향은 두 개입니다. 전기차, ESS 이 두 개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또 좋은 하나 영역으로 봐야겠죠. 지금까지는 NCM 쪽으로 막 들어왔는데 네. 갑자기 또 깜빡이가 반대쪽으로 켜집니다. 그럼 이제 약간 선회하는 거죠. 그런 쪽으로 얼마큼 다 예. 쫓아가서 물론 이제 JP모건에서는 내년 가게 되면은 전기차 캐파보다 ESS 캐파가 훨씬 더 커져가지고 전기차를 바라보던 그걸 좀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입니다. 네. ESS는 신재생이 크면서 같이 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후변화 협약 신재생은 사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다 화석연료 쪽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저희가 알고 있듯이 그래서 ESS가 이제 주가 될 거야라고 갔던 것들이 잠깐만 이것도 약간 또 브레이크 걸리는 이런 상황들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고 ESS를 어떻게 보면 전기를 저장에다가 그걸로 다음으로 연결시키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필요한 거겠죠. 지난번에 2,000원지 얘기하면서 또 압축했던 게 딱 그겁니다. LFP, ESS 이쪽이 제일 중요하니까 다른 쪽보다도 이쪽으로 모아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거기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LG에너지 솔루션도 이제 아마 라인들을 전환시켜서 네. 아마 집중하는 게 이제 4분기부터 양산으로 쭉쭉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뽑아낼 걸로 그렇게 바꾸고 있는 상황들인데 삼성 SDI도 동참을 하고 있고 SK온도 마찬가지로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거기 관심이 높아지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되면 거기서 들어가는 LFP용 양극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LNF, 음극재가 포스코 퓨처입니다. 두 개 쪽으로 그나마 몰아가서 딱 만들어 놓은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게다가 또 LG에너지 솔루션과 같이 들어가서 ESS 부품 쪽으로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그 방열 처리와 함께 들어가는 ESS 부품 쪽은 신성 ST라는 회사가 있고요. 삼성 SDI는 한중 SCS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는 보시면서 그래도 같이 틀을 맞춰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게다가 또 요즘 이쪽에서 또 미국 시장에서 요즘 또 핫하게 움직이는 쪽이 퀀텀 스케이프 내년 2026년 후반이면은 거의 양산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중국 쪽에서는 뭐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일단 지금 다 우리 할 수 있는데라고 해서 좀 뭐
조만간 뭐 다 장착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이쪽 분위기도 좀 들썩들썩하죠. 근데 이건 잘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양산이 중요한데 양산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직까지 전고체 배터리 하게 되면 대당 뭐 1억 최소 1억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얼만큼 대량 양산하기 위해서 그럼 단가를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네. 1억짜리 아무리 좋다고 그래서 뭐 한번 충전하는데 800km, 900km 간다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를 딱 차지하는데 내가 차값은 자 손님 3억입니다. 예. 어떻게 사겠습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투자가 더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까지 본다 그러면 이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죠. 아직은 좀 그때 맞는 테마로 움직이는 게 좋겠다. 예.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2차전지 많이 갖고 계시는데 지금 계좌 요즘 주가 많이 올라서 좋으시겠어요? 그러면은 잃어버립니다. 네. 네, 그런 분들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면은 이제 지금은 뭘 해도 뭔가 돌파구가 마련돼서 이게 그러니까 특히 LG에너지 솔루션이 움직여줘야 나머지가 이제 그러면 야 그렇죠. 장비 쪽에서 이 회사 이렇게 싼데 이런 것들 뭐 PNT 움직이고 뭐 그다음에 뭐 나인테크 움직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렇다고 여기서 마이너스 50% 좀 정리하시고 차라리 반도체 그렇죠. 사시죠. 그렇죠. 그러면 뭐 정말 또 이거 당합니다. 이거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짝 스매싱이죠. 네 그래도 이런 그래도 지금 반도체 없으면 뭐 못하나. 근데 반도체도 못 따라가시는 게 내가 지난번에 한 2년 전에 그거 올라간 거 따라갔다가 또 불린 거 아니야. 이번에 반도체도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못 사시더라고 또. 그게 또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아무튼 조금 더 좋은 기회가 오시길 기원하면서 네. 힘내십시오. 지금 반도체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반도체를 사야 된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디서 사야 되는지. 바로 시급하게 한 1, 2주 뒤에 잠정체 실적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실적은 당연히 좋겠죠. 좋을 것으로 저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판단하기로는 이번 3분기 실적 추정치가 84조, 매출은 84조고요. 네. 영업이익은 84조? 네네. 네. 영업이익은 9조 한 5천억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기존의 삼성전자 매출이 7조 수준이었죠. 네, 네. 그래서 한 7% 8%가 이제 증가한 금액인데요. 시장에서 이제 추정치에 대해서 그 상향 조정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10조 영업이익이 넘어설 것이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10조 영업이익을 넘어서고 83조, 84조에 대한 매출을 발생시켰다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과거의 주가와 영업이익의 추세가 어떠했는지를 판단해서 미래의 주가 상황 그리고 시점에 대한 판단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렇죠. 최근 이제 4개 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추정 그 현상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해 8월에 삼성전자가 88,800원의 고점을 찍었습니다. 이때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이었죠. 8월이었으니까 그 3분기 내에 그 표현되는 가격이었습니다. 지난해 3분기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10조 원이었습니다. 4분기가 9조 원이었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잘못 네. 본 건가? 네네. 네. 그리고 올해 1분기가 6조 1천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가 4조 6천억이었습니다. 네. 이번 3분기가 뭐 9조 5천억 10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지난해 3분기와 이번 3분기 실적치에 대한 부분의 금액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의 그러네요. 네. 그 이익치가 형성됩니다. 현상만 숫자만 놓고 보면 10조 원에 대한 가격 반응이 8만 원 중반이라는 게 우리가 과거 주가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학습 효과가 있다. 네. 그런데 이제 주가라고 하는 게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의 가격을 주가라고 거죠. 그렇죠? 얘기를 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전자가 미래에 어떠한 현상들이 진행되어질지를 추정을 해서 판단하면 지금 가치가 싸 보이는지 아니면 비싸 보이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 봐야 되겠죠. 반도체 업황 좋은 거는 뭐 이미 기사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얼마만큼 좋은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HBM 쪽은 삼성전자의 매출과 이익단의 도움 자체가 크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맞아요. 하이닉스 올해 HBM 쪽 매출이 한 30조 되거든요. 네. 지난해 한 15조였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전체 물량에서 한 62%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삼성전자가 이번에 마이크론 다음으로 들어갈 경우에 대략 한 10% 중반 정도 그 수주를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하이닉스가 30조에 62%라고 할 때 삼성전자가 물량을 받을 수 있는 한 15% 수준에서의 금액을 따져보게 되면 얼마예요? 10조 이하입니다. 예. 그래서 전체 매출에서 부분을 따져보게 되면 연간 단위로 10조 미만이기 때문에 분기로 84조씩 매출을 일으키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이익의 규모 측면에서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 상징성의 의미라고 우리가 네.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한 평가보다는 HBM의 평가보다는 앞서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레거시 부분과 파운드리 쪽에서의 개선 상황이 네. 엄청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반도체 업황을 판단할 때는 웨이퍼 반도체를 만드는 웨이퍼 공급량을 우리가 많이 따져 봅니다. 분기당 통상 한 100만 장이 들어가게 되면 쏘쏘 뭐 이 정도면 반도체 업황이 그렇게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상황이다라고 네. 보통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분기당 웨이퍼 사용량이 190만 장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그리고 이제 D램 가격은 뭐 상반기 대비해서 2배 올랐다라는 것은 뭐 이미 기사를 통해서 많이 나왔던 내용이고요.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재고와 출하입니다. 재고와 출하에 따라서 D램 가격의 변동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체 D램 시장에서 약 70% 정도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독점적이죠. 그래서 재고량이 얼마냐, 출하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반도체 D램 가격의 형성 자체가 변화를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추가로 말씀 드릴 부분은 재고와 출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보유 물량이 얼마치의 보유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게 재고 출하를 추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입니다.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반도체 D램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뭐 10주, 12주, 13주 그렇죠.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물량이 창고에 많이 쌓이는 거죠. 이유는 이제 반도체 라인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죠. 기존에 뭐 대만에서 지진이 나고 일본에서 지진이 나면 한 달 동안에 반도체 생산을 할 수 없다라고 많은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라인이 한번 서버리게 되면 그 라인에 들어가 있던 모든 물량들을 다 폐기해야 되고요. 새로 가동시키는데 시간이 상당 부분 걸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낮다 하더라도 라인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반도체는 계속 생산할 수밖에 없는 거이기 때문에 재고와 출하 그리고 보유 물량에 대한 그 부분이 반도체 가격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재고분이 한 2, 3주 정도 분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평균이 9주라 그랬는데.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음. 삼성전자 6주분을 보유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장단점이 뭐냐면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재고분이 소진이 돼 버렸어요. 이게 좋다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제품 출하를 잘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구나. 너무 낮으니까. 추가 수주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대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은 한 6주분을 현재 가지고 있거든요. 좀 그러니까 네. 여유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9주분이 평균이기 때문에 예. 삼성전자 좀 더 주가의 현상이 하이닉스 대비해서 최근 상황에서 강한 흐름이 여유분을 가지고 있고 D램 가격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그 호응도가 긍정적이라는 부분이 주가의 반응도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웨이퍼, 그다음 D램 가격의 연초 대비해서 2배 상승, 그다음에 재고 출하에 대한 부분이 타이트하게 운용이 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방향성, 관성에 의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반의 업황이 하반기에도 좋아질 것이다라는 추정치로의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반도체 업황이나 재고 부분이나 웨이퍼 그 사용량 자체가 단기간 내에 흐름이 깨어지거나 방향을 바꾸는 형태에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도 흐름은 긍정적으로 진행되어질 것이라는 측면에서의 내용을 판단하고 있고요. 사야 됩니다. 다만 10월 장 자체는 전약 후강 패턴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약 후강. 예, 다시 말해서 우리 명절 전후로 해서는 시장에서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약세장의 성격에서의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을 높이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조정을 받게 되면 지금의 84,000원 전후로 한 가격에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대형주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을 때 대략 한 5% 정도 조정을 받는 측면에서의 네.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8만 원 전후 가격이라고 한다라면 진입을 해볼 만한 구간에서의 반도체 업종에 대한 삼성전자의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왜 그러면 추석 전후로 해서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보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
하지 않겠습니까? 예. 주변 상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뭐 중국 시장도 긍정적으로 최근에 흐름이 진행되어지고 있고 미국도 뭐 셧다운 얘기가 있긴 하지만 뭐 고점 부근에서의 흐름들이 견조한 추세이고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추석 전후로의 조정은 환율 상황에서의 변화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원달러 기준으로 해서 환율 상황을 보게 되면 뭐 어제 그제 시장에서 한번 크게 출렁임의 상황이 나타나기도 했었지만 1,400원을 돌파한 환율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국내 정세에 대한 부분이 반영된 내용들 그리고 미국과의 관세 추가 그 협정이 아니라 이제 관세 그 확정에 대한 매끄럽지 못한 상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미국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셧다운을 비롯한 내용에서의 흐름들 그리고 유럽에서의 네. 재정 위기 등등등에서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환율이 1,400원 이상권대에서 유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외국인 참여도가 떨어질 거고요. 일부에서는 매도가 진행되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네. 저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타이밍으로서의 지점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추석 이후에 진입으로의 시점을 잡는 것은 어떠할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11만 원 얘기 나오는데요. 저는 올 하반기까지 11만 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올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제 의견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여러 가지 그 회담들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제 모건 스탠리와 기자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모건 스탠리를 비롯해서 해외 외신 기자들이 많이 있었던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했었던 부분인데, MSJ? 그렇죠. 네. 딱 찍어서 모건 스탠리 담당자 자리에 오셨습니까?라고 질문을 하면서 한국 시장에 대한 부분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의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이제 애둘러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모건 스탠리에서 한국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서는 한국 투자자들이 미리 주식을 사기 위해서 투자 의사 결정을 뭐 내려주셨으면 합니다라는 전체적인 내용에서의 메시지를 줬거든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MSCI 지수 선진국 편입에 대한 부분이 11월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었다라는 그 간담회? 회담은 아니고요. 내용에서의 메시지였다라고 판단되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로의 부연의 설명을 했던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국내 이제 외환에 대해서 24시간 거래 시스템을 조만간에 정비하겠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건스 MSCI 지수 선진국 관찰국 대상에 편입해 달라는 뉘앙스는 아니지만 애둘러서 그 주변에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무언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희망적 사항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11월에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긍정적 그 어떤 낭보가 있지 않을까.